예,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아니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나올 내용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보고 제가 추가로 올려드릴 PPT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는 짧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C++ 프로그래밍 이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은 열심히 과제를 하시는 중일 것 같아요. 뭐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C++ 프로그래밍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학교 생활이 좀 상대적으로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더 기초적이라고 하긴 뭐하죠. 좀 더 펀더멘탈한 내용, 뭐 한글로 하면 기초적인 내용이 많네요. 그런 것까지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코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강의 자료를 구성했다, 뭐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이제 중간고사는 이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내용들은 대충 한번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 OOP와 클래스, 그렇죠? 클래스가 뭔가, 객체란 게 뭔가, 이런 내용까지 해가지고 제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냈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7주차 상속 부분부터 이제 기말고사 범위, 기말 평가 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험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는 클래스를 재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A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가진 유도 클래스인 B라는 클래스를 손쉽게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땡땡 퍼블릭 클래스 A 라는 문법을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속을 구현하는 방법이었고, 뭐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뭐부터 생성되고 해제할 때 뭐가 먼저 해제가 되는지 이 개념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런 요 그림 뭔지 기억이 나세요? 상속 관계에서 이제 좀 오래됐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B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다 치면은 이제 이 안에 A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그쵸, 접근 제한자 퍼블릭 프라이빗 말고 프로텍티드라는 거를 우리가 상속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거 뭔가 라는 것도 리마인드를 한번 하시면 좋겠죠. 상속 2주 동안 했네요. 그래서 7, 8주차에 상속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다형성, 여기까지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형성 이야기를 할 때는 동적 바인딩과 정적 바인딩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정적 바인딩이 디폴트고 동적 바인딩을 하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죠. 상속과 가상함수, 버추얼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기본 클래스의 참조자 및 포인터,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동적 바인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저 가리키는 포인터나 참조자의 타입이 아닌 실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객체의 타입에 따라서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는 거, 이게 다형성 그리고 동적 바인딩의 개념이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이야기는 이제 상속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랑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료에서 제가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속 부분 시작 부분에 플레이어 핸들러라는 클래스 제가 예제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은 다형성을 거기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또 코드가 어떻게 얼마나 더 단축돼서 추상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지 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수 가상함수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수 가상함수라는 거는 바디가 없는, 그러니까 몸체를 우리가 일부러 구현하지 않은 는 0으로 만들어 놓은 함수가 순수 가상함수였고, 걔를 포함하고 있는 게 추상 클래스, 그리고 순수 가상함수로만 이루어진 애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자바 또는 뭐 C# 같은 것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게 뭔가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C++에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내용을 배웠고 이제 요 뒤에 11주차에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그러니까 이해를 한 상태에서 C++에 있는 나머지 좀 더 고급 기능들을 제가 설명해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봤던 게 연산자 오버로딩이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죄송합니다. 마우스로 써서 좀 그런데 알아보시겠죠? 말로 읽었으니까 오퍼레이터 플러스 이런 것들이 무슨 함수인가 그리고 얘를 오버로딩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쵸? 우리가 기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떤 구현을 하지 않아도 이런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내가 정의한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 이런 거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 싶으면은 얘를 이 함수를 통해서 오버로딩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를 컴파일러가 어떻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멤버 함수로 또는 전역 함수로 바꿔서 호출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하고 싶으면은 전역 함수로만 오버로딩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간단한 이항 연산자의 예제였고 단항 연산자도 있죠. 단항 연산자 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스트림 삽입 및 추출 연산자 그리고 첨자 연산자 그리고 대입 연산자였죠. 이 세 가지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림 삽입 및 추출 연산자 부분에서는 STD의 iStream, STD의 oStream이 뭔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고 걔네들을 왜 참조자로 받아서 왜 참조자로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은 정말 이 C++ 강의를 잘 이해하셨다. 적어도 이 앞에 내용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내용이 이제 대입 연산자 그리고 첨자 연산자, 첨자 연산자는 이런 놈이었죠. 과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하면서 아시게 될 텐데 어찌됐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배웠고 대입 연산자라는 거는 또 튀어나오던 이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와 관련이 있다. 어떻게 관련이 있고 왜 얕은 복사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복사 생성자랑 걔랑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주 넘었죠. 13주차에서는 제네릭 프로그래밍과 템플릿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내가 타입별로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만 코딩을 하면은 여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드는 어떤 프로그래밍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매크로 샵 디파인이었죠. 얘를 사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고 우리가 C++에서는 이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꾸 저걸로 마우스로 적으면 좀 안 좋으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였고 여기에 있는 t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 타입을 적는 부분에 대신에 t라고 적게 되면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또는 클래스를 만들 때 꺽쇠 가로하고 저 t 타입을 명시해 주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가 쫙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개념이었어요. 요게 기본 사용 개념이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템플릿 인자라고 하고 템플릿 특수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다르게 동작을 하는 코드를 따로 적어주고 싶으면 템플릿 특수화를 사용했어야 됐고 논 타입 템플릿 인자도 있었죠. 여기에 꼭 타입 네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인티저 엔도 저 타입 부분에 같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뭐 어레이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 타입을 명시할 때죠. 여기서 인트의 뭐다 요 예제를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리터럴 상수, 그러니까 O 같은 고정된 값도 여기 템플릿 타입 안에 인자로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걔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논 타입 템플릿 인자라고 해요. STL에서 사실 보여드렸습니다. STL이라는 거는 바로 위에 설명드렸던 저 제네릭 프로그래밍 템플릿을 사용한 제네릭 프로그래밍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떤 자료 구조, 일반적으로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플러스 자료 구조들을 C++에서 이제 스탠다드하게,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구현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반복자, 알고리즘, 컨테이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건 일단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 클래스 정의 또는 그 클래스 객체를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하면 어레이, 뭐 벡터, 리스트, 셋, 맵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어레이, 벡터, 리스트는 시퀀셜 컨테이너고 셋하고 맵은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시퀀셜은 내가 데이터를 집어넣은 순서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 어소시에이티브는 내가 집어넣은 순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저장된 규칙 또는 순서와 관계없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자는 우리가 A라는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건 B라는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꼭 이렇게 붙어있지 않을 수도 있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돌아다니면서 무언가 작업을 할 때 표준적으로 사용할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둔 게 이터레이터죠.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A라는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건 B라는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건 C라는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건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begin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egin에서부터 end까지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순회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돌아다니면서 뭐 값들을 출력해 보거나 어떤 값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죠. 그거는 이 데이터 타입이 컨테이너 타입이 A건 B건 C건 상관없이 똑같은 코드를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이터레이터가 바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알고리즘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찾아라 또는 뭐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을 뽑아와서 어떤 함수에 집어넣어서 실행을 해라 이런 것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또 구현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기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어떨 때에는 함수 자체를 인자로 넘겨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함수를 인자로 넘겨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펑션 포인터, 그리고 람다 익스프레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특히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거는 익명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한 번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하고 버릴 함수들은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구현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도 요약을 했지만 각 컨테이너의 상세한 사용법을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특징상의 차이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인덱스가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순서가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일단 이 강의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기말고사 때, 기말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직 쓰진 않았는데 일단 이게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고 기말평가에 나올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